최소한 10년 정도는 굉장히 호황이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단 1억 중에서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한 3천만 원 정도만 떨어질 때 굉장히 그 하방이 막히거든요.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면서 그리고 뭐 41년 만에 뭐 최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신흥국이 이 세계 모델로 들어오면서 약간 세계화, 그게 약간 트렌드였는데 이것 역시 한 40년 만에 탈세계화로 바뀌는 그런 트렌드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약간 좀 투자자가 좀 길게 보고 주목할 만한 뭐 투자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뭐가 있을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은 이런 것 같아요. 관점은 고금리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관점보다는 고금리 때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 시장에 살아남기만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살아남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까 한계 기업들이 파산한 것들을 결국 살아남는 기업들이 이제 다시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좀 중요한 것 같고요. 탈세계화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탈세계화 같은 경우에도 언제든지 또 세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키워드는 그때그때 좀 많이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달란트님께서는 어떻게 뭐 그냥 단순한 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류 체인이 재편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가장 큰 틀에서 본다면은 일단 중국이 세계 공장이었는데 아시다시피 G2 분쟁으로 인해서 약간 서로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밑단에 있는 동남아 그쪽이 이제 뭐 밸류 체인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부분.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포스콘 공장 닫고 뭐 사람들 다 집에 가고 그래서 상당히 좀 홍역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약간 좀 동남아 시장 뭐 이런 게 좀 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중국이 지금 이제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위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또 시장을 늘 지켜보면은 금융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기준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화폐 단위 원래 1 더하기 1은 2가 성립이 돼야지만이 모든 우리가 엑셀로 계산을 하면서 쉽게 다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과거에 예를 들면은 미국이 기준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였을 때는 미국이 어떤 경기가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미국이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인 상황일 때는 중국이 기준금리가 4%였어요. 그리고 그럼 그렇게 되면은 고액 자산가 입장에서는 달러만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는 기대심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중국은 어려울수록 조금씩 금리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그때 과거에는 중국과 미국이 막 서로 엄청 뭐 계속 어떤 무역 전쟁을 하고 달러가 제로 금리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 이제 많이 나왔던 책들이 뭐 달러의 시대는 끝났다. 달러는 뭐 이렇게 그런 책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대체 화폐 수단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까지 이미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기준금리가 3.65 수준이에요. 지금. 이미 역전이 됐군요. 예, 이미 역전이 됐습니다. 이미 역전이 됐고 중국이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화폐를 봤을 때 우리가 화폐를 신뢰하는 목적이 뭐냐면 화폐를 믿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개가 있는데 힘과 신뢰.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이유가 힘이 있다 생각하잖아요. 신뢰도 있고. 네. 근데 지금 원래 중국과 미국 중에서 이제 중국이 요즘에 이제 좀 독재 체제가 조금 더 강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힘과 신뢰 중에서 약간 힘으로 조금 더 그 화폐 파워가 조금 더 이동을 하면은 뭐랄까 그 상징성이 약간 저는 좀 힘들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끌어올려서 고금리를 유지를 해서 힘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저는 세계적으로는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달러의 어떤 기준 통화로 인해서 급격하게 또 재편이 될 수 있거든요. 강달러로. 그러면서 뭐냐면
만약에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준금리가 5%에서 4% 정도, 4에서 5%, 미국의 달러가 4에서 5% 정도가 됐을 때 이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면은 앞으로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최소한 10년 정도는 굉장히 호황이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어려울 것 같으면은 0.25 떨어뜨려주고 또 0.25 떨어뜨려주고 왜냐하면 그 전에는 달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베이스가 워낙 낮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워낙 저금리 상황이었어요. 예, 저금 마이너스를 해줄 수는 없으니까 마이너스는 해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달러를 쓰면 빌리면 돈을 드릴게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거의 미국이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또 지금 4%이기 때문에 또 그런데 6개월 전만에 또 기준금리 0.25였어요. 6개월이 6년 같네요, 진짜. 예. 예, 실제로 6개월 전만 해도 미국 기준금리 0.25, 그러니까 0.25인 달러는 기대심이 없는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달러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기준금리를 5%까지 끌어올려서 물가만 잡을 수 있다면 저는 앞으로의 어떤 미국의 빅테크라든지 그로 인해서 발달하는 우리나라 반도체, 그 다음에 플랫폼,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게임, 플랫폼은 또 게임, 그리고 엔터. 왜냐면 다 휴대폰으로 이제 다 하니까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언제든지 뭐 번역, 이제 영어로 해서 앱에서만 1등을 해버리면 바로 글로벌화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면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어려우면은 항상 0.25 내려줄게요. 유동성 공급해줄게요. 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경기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하시고 또 이제 어려움 잘 견디고 나면은 또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예. 사실 근데 항상 위기 다음에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정말 잘 살아남는다라고 한다면 역사는 반복이 되거든요. 예. 확실히 그런 엄청난 하락장이라든지 힘든 장이 온다면은 그 다음에는 또 좋은 장이 왔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잘 살아남으시면은 그리고 현금을 잘 아껴 놓으신다라고 한다면 좋은 길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꾸준히 공부하면서 시장을 지켜보면은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회가 오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저는 달란트님과 저희는 이제 기억을 하죠. 삐삐. 삐삐 기억하죠. 추억의 삐삐. 이거 갑자기 부끄러워지시고. 왜냐면 휴대폰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고등학교 때였죠. 고등학생 때 아마 삐삐가 중고등학생. 중고등학교 때 나왔는데 제가 어떤 말씀 드리냐면 과거 20년부터 해서 지금보다 저는 지금부터 앞으로 20년이 훨씬 더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뒤는 뭐가 나올지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럼 결국은 더 많이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기회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할 때 위기보다는 이 위기만 잘 지나고 나면 더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약간 이건 가정이긴 합니다. 1억 있다면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꾸리는 게 좋을까요? 지금 포트폴리오가 그럼 지금 주식이 1억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현금이? 현금 1억이 있으면 지금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순간. 어떤 주식을 그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을 하는데 저는 이제 현금이 지금 만약 1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지금 이 상황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현금을 갖고 있으면 지금 너무 마음이 뿌듯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했으면 현금 만약 1억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지금 방금 쭉 이제 말씀하신 대로 1등 기업이 뭐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뭐냐. 근데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떨어진 주식은 뭐고 배당을 주기 때문에 적절히 떨어진 주식이 뭔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일단 1억 중에서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한 3천만 원 정도만 내가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7천만 원은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 조금씩 앞으로 한 5개월, 6개월 정도는 내가 좀 잘 다 쓰지 않고 잘 버텨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시장을 좀 즐겁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현금이 있다면은 주식의 한 30%를 어떤 특정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안정성과 성장성을 뭐 5대5 정도? 5대5 정도로 1,500만 원 정도는 안정형 주식. 안정형 주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또 이게 심플한 게 기준이 뭐냐면 배당을 주는 주식.
배당을 3% 이상 주는 주식은 안정 주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떨어질 때 굉장히 그 하방이 막히거든요. 안정되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차, 아까 말씀 포스코나 뭐 KTNG나 뭐 그다음에 뭐 통신주 같은 적절한 안전한 1,500만 원 정도는 내가 이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고, 나머지 1,500만 원 정도는 아까 말씀 게임주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2차 전지도 상관없습니다. 2차 전지 상관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일단 3천만 원을 포트폴리오 짜는 다음에 7천만 원은 이제 현금으로 두면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면서, 그러면 시장이 너무 재밌거든요. 항상 기대심이 떨어지지 않죠. 오르는 대로 좋고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그 긴축에서 완화로 갈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예. 서두에도 말씀하시다시피 예. 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한계 기업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좀 무서울 수 있지만은 사실 현금을 가지고 있고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예.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주식 시장은 항상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요. 저희가 이 변동성을 잘 극복만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좋은 우리가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나는 시장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게 돈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꾸준히 달란트 투자 채널을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꾸준히 공부한다면 이 변동성, 어려웠던 변동성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변동성으로 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투자자가 힘드시지만 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자가 또 꾸준히 공부하는 이유가 사실 뭐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제 앞으로 1년, 2년 계속해서 내다본다라고 한다면 그 플랜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 뭐 이렇게 현금 비중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고 주식을 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배우는 상황인데, 지금이 딱 정말 그 배워가지고 좋은 기회를 만들기에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주영님께서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니까 가서 현재 시장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일반적인 그런 증권가에서 보는 뷰와 좀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내가 꾸준히 장기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꼭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주영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